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킥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은 힘든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 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이 컸습니다. 특히 전일은 코스피가 장중 2668선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670선을 앞두고 오늘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키우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2차전지 종목들의 수급 불안정과 피치의 미국 시장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내일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시장 속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서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유부남 최서우입니다. 전문가님,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아시나요? 네, 글쎄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제가 지어낸 말이거든요. 아니, 제가 요새 주식 시장을 보면 주식도 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언제 매수할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올라가 있고, 또 언젠가 계속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고, 정말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제 시장에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 영향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좀 약세의 좀 원인으로는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원화가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띄었고요. 이를 통해서 좀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되는 모습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이탈이 되면서 하락에 좀 강한 영향을 좀 끼쳤다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테마주가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좀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장바구니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말고도 좀 LS 관련 이제 LS 그룹주들도 일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LS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리뷰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련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계시는 이제 해당 화면은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지금 장중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추후에 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교육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따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제가 노란톡에서는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어떤 지수에 대한 이런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에서는 제가 교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이 되면서 장 초반에 이제 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인데 장 초반부터 조금씩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이탈되는 모습들, 동시에 기관도 같이 좀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들을 함께 좀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무래도 자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선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아마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서남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제가 장바구니로도 담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덕성이나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일부 관련 종목들 이제 관련 사업이 좀 부각이 되거나 관련 프로젝트가 부각이 되거나 하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서남이나 이제 덕성 같은 종목이 이제 이와 관련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신성텔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가 좀 이렇게 엮이면서 관련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과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모비스라든지 고려제강, 비추로테크, 일진파워, 우리넷, KCS 이런 종목들은 이제 초반도체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로는 대창, 서원, 티플렉스, 국일신동, 이구산업, 동국 RNS라는 종목들이 좀 관련 종목으로 좀 엮였고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체 섹터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기대감을 받은 만큼 원료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들, 상보나 대창,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이제 같이 좀 엮인 건데 그래핀은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활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래핀을 활용한 초전도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좀 같이 부각을 받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오늘 좀 떠들던 재밌는 이미지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장 요약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배터리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였다면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완전 압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S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7월 12일 날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50%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LS 일렉트릭을 갖고 왔을 때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S 종목도 가지고 왔었죠. 이제 LS 그룹의 지주사격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고 이제 사실 LS 관련된 그룹주들, 그러니까 LS 그룹주들 2차 전지 후발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7월 25일 날 이제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고. 현재까지 25%였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LS 그룹주를 소개를 해드릴 때 2차 전지에 대한 후발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LS 그룹주들은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LS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7월 31일 엊그제 이제 찜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KT 서브마린 역시 이제 LS 그룹주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포인트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엊그저께 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15%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그룹주랑 이런 이제 뭐 KT 서브마린이라든지 LS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중에 저랑 같이 좀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노란통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을 장중에도 이렇게 노란톡 통해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같이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LS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란톡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라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 앞으로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장중에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외에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들까지 제가 장중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의 매매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종목들 뭐 웰바이오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노란톡에서 대응을 하면서 또 높은 수익률을 좀 달성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자기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들어가기 이전에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또 우리 앵커님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시고 싶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얻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오늘의 장바구니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힌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제로인 물질을 말하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이 전해지며 국내외 주목도가 커지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초전도체 지금 핫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초전도체 초를 찾아봤어요. 이 초가 한자로는 뛰어넘을 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초대박, 초강력 할 때 쓰는 그 초던데 이 오늘 초전도체 어떻게 보시나요?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자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더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을 또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초전도체 외에 또 장바구니로 좀 담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예측을 해드리면서 많이 맞췄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시장을 알면 사실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처전도체 관련 종목들 앞으로 저는 더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이 테마주가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수급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FOMC 이전부터 7월 FOMC 이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고 7월 FOMC 이후에 좀 수급이 순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현재 수급이 좀 순환되면서 기존의 지수를 좀 견인하던 종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지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지수를 견인하는 섹터가 있는 시기가 있고요. 지수를 견인하는 섹터가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지수를 견인하는 섹터가 없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는 보통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수급이 좀 순환되면서 2차 전지 외에 다른 섹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어떤 시장에 좀 기대감을 좀 강하게 받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 관련 섹터들이 테마주로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처럼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이제 섹터들은 산업적인 어떤 성장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끼치는 어떤 영향들, 그를 통해 어떤 부가가치들이 창출해내는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지만 이 처전도체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특히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 현재 시장 흐름이 테마주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더군다나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성 성향이 더욱더 강해진 시기예요. 그런 시점에서 막 뉴스에서까지 막 때리는 그런 종목들 당연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흔히 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우리가 보자는 거고요. 자, 이 파워로직스는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아마 다들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초전도체 연구 개발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2대 주주로서 지금 지분을 한 1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물론 이제 섹터가 좀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제 종목들, 관련 종목들 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된 이제 업황,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지분 소유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마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파워로직스를 좀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대 주주, 얘는 지금 제가 2대 주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대 주주.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님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최대 주주인 종목도 있는데 왜 그건 안 가지고 오고 2대 주주를 소개를 해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 주주인 종목은요. 제가 이미 장바구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연속 상한가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리뷰는 제가 이따 뒤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로직스는요.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업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2차 전지 보호회로랑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1차 고점을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 2차 고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차 고점이 13,000원이거든요. 근데 13,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매출 유형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8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일부 좀 매출이 좀 성장하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 매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은요. 일단 핸드폰 시장을 한번 볼까요? 아마 우리 자기님들 다들 스마트폰을 쓰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개발보다 하드웨어 쪽에 대한 개발이 항상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런 카메라들 개수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접었다 폈다 한다거나 이런 하드웨어 쪽의 개발만 지속적으로 좀 이어오고 있어요. 이건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보신 이 화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폰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하드웨어 쪽으로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카메라 수를 늘린다거나 혹은 이제 핸드폰을 접었다 폈다 하는 하드웨어 쪽 위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많이 만들면 여기에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부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럼 당연히 그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랑 같이 또 우리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보면은 물론 전기차에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는 갑니다만 이 자율주행차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아직 시장은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질수록 카메라 모듈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카메라 모듈, 이 카메라 부품은 결국 이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자동차가 혼자서 스스로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 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현재 카메라 모듈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가 1차 고점, 이 첫 번째 파란색 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일단 이 종목은 초전도체랑 엮였어요. 그리고 제가 초전도체는 현재 시장 상황을 쭉 읊어드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것이냐라는 이제 봤을 때 이 두 번째 2차 고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13,000원이고 현재가 10,000원 가격 구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한 30% 정도의 추가 상승은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겠구나. 사실 30% 하면 적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기님들도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내가 좀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 장바구니에 좀 잘 담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첫 번째 선물을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도 검색식에 대한 부분도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검색식이 인기가 많아요라고 이제 말로만 하니까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실제로 검색식 달라고 하는 이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실제로 이렇게 검색식 달라고 하시는 자기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인기 있는 검색식을 첫 번째 선물로 준비를 해봤고요. 또 이 검색식 처음 들어보시는 자기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검색식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이제 화면이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수익률이 낮고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10%대까지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근데 사실 핵심은 이거죠. 자, 몇 개 종목 이 수익이 났느냐가 이제 핵심인 건데 검색식을 돌려보니까 대략 90개 종목이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81개 종목이 상승이 나왔고
한 개 종목이 보합 8개 종목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비율, 상승 종목 비율로 보면 이제 90%의 상승 비율이 나오는데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10개 종목 사면 9개 종목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검색식을 우리 자기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앞서 보이신 이 화면처럼 여기 계시는 자기님들처럼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료집은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검색식이 있어요. 한 가지의 검색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검색식을 모두 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 다 담아 놓은 거고, 그리고 검색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매뉴얼까지 제가 담아놨으니까요. 이 검색식 탐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 3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는 자세한 방법은 저희 앵커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띵동 띵동, 지금 노란톡방 입장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검색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셔서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 또 준비하신 장바구니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2번째 종목으로 이제 준비한 장바구니 종목은요,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제가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고요. 뭐 사실 장바구니 종목들 제가 그동안 좀 많은 장바구니 종목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제가 장바구니로 좀 담아놓은 종목들 우리 자기님들 좀 잘 눈여겨 좀 살펴보시고 자기님들의 관심 종목에도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만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제조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거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차량용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과 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텔레칩스는요, 우리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형적인 상승 추세선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차트를 좀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죠.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2차 전지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들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과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기님들도 현재 뉴스나 이런 거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어느 정도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항상 좀 잘 선점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근데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이제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이 뭐 모멘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일부 계속 모멘텀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잘 관심 종목에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장바구니 종목에 담아왔겠죠. 그리고 이거 화면 보고 계시면은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뭐 성장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도 뭐 보시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뭐 성장할 것이다. 뭐 1940조까지 뭐 성장할 것이다. 언제까지? 30년까지, 2030년까지.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죠?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차량용 반도체 시장 추이 전망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이제 그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성장 이런 걸 방금 이제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이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인 거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어떤 연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텔레피스는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 어떤 특허라든지 기술력도 충분히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종목이다.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파동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또 단기적인 파동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상승 추세선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2023년 1월부터 상승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상승 추세선은요 우리가 좀 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전형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일단 저점과 저점이 아주 깔끔하게 이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상승 추세대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이 추세가 언제 이탈이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텔레피스를 보면은요, 최근 몇 년 동안 상승 추세가 크게 지금까지 총 6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첫 번째, 그 전에가 이때, 그 전에가 이때, 그 전 이때, 이때.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큰 상승 파동이 있었는데, 이때를 하나하나 한번 잘 살펴보니까, 이탈될 때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 역시 사실 우리가 기술적 분석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면서 이탈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죠?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런 이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은요, 고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근데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짐과 동시에 이 추세선이 이탈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점이 낮아졌고 그 이후로 추세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추세선이 이렇게 강하게 좀 이어지면서 마찬가지로 고점이 높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점이 낮아짐과 동시에 추세선이 이탈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요 100% 신빙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고점이 무조건 낮아진다고 해서 추세선이 이탈된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누구나 다 수익 보겠죠. 그렇죠? 고점 낮아지면 그때 손절하고 고점이 안 낮아진다?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기엔 좀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일목균형표 같은 보조지표예요. 현재 이 종목은 고점이 낮아지지 않았지만 여기 일목균형표가 구름대, 여기가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데 이 구름대가 이탈이 되면서 추세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고점이 낮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일목균형표가 이탈되는 시점, 추세선이 동시에 같이 이탈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점 잘 높여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점 찍고 고점 잘 높여가고 있는데 여기 일목균형표 있는 부분이 이탈이 되면서 동시에 추세선이 같이 이탈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저점 찍고 고점도 잘 높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추세선과 이탈됨과 동시에 일목균형표도 같이 좀 이탈이 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추세선이 이탈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좀 뒤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 파동에서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도 없고 일목균형포화가 낮아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고점을 다시 높이고 올라가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나마 충분히 20, 3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랑도 같이 봤을 때 지금은 테마주가 강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랑 그제랑 보면은 그 테마도 한 가지의 테마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계속 수급이 순환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랑 또 같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제가 장바구니로 담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목들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 이제 관련 종목으로 지분과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바구니 종목으로 좀 담아오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6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이 아마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좀 대장주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나마 추가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테마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장중에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좀 많이 좀 강조를 드렸고, 그다음에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또 내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봉을 좀 살펴보면 지금 여기가 살짝 깨졌는데 원래는 여기 이 캔들 지금 분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한 9시 20분쯤에 한번 푹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누군가 물량을 던진 거겠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래량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장 시작하자마자 한번 크게 터지고요. 9시 20분쯤에 한번 크게 터집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건 뭐겠어요? 자, 일단 동시호가 때 걸어놓은 물량들이겠죠. 매수세들. 동시호가 때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고 걸어놓은 매수세 물량들일 겁니다. 그렇죠?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게 체결된 물량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상한가를 유지를 하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고 물량이 한번 크게 털립니다. 이때 이제 물량이 한번 좀 크게 터지는데 이때는 이제 누군가 물량을 일부 던진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곧바로 다시 상한가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쭉 상한가를 좀 유지를 하는데 이 상황 때 보니까 매물이 없어요. 누군가 한번 크게 겁을 주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 이후에 매도 물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아직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요, 그 위로 이제 가격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누군가, 그러니까 밑에 호가는 매수 호가만 계속 쭉 달려 있고 결국에 누군가 매도를 해야만 그게 체결이 되는데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건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에 대한 심리가 더욱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 역시 노란톡에서 지속적인 어떤 대응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4일 날 제가 장바구니로 담아온 종목이죠. 이 종목은 이제 제약주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역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한 2, 3거래일 정도는 일부 살짝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가면서 아주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쁘게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건 조금 더 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 이쁘죠? 네. 2, 3거래일 정도 일부 좀 조정이 있었지만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가면서 이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좀 꼬리가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도세에 대한 물량도 아직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매수세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이쁘게 좀 고점을 높여가면서 조용히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 선물을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검색식과 함께 우리 자기님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바로 비밀 편지가 있죠. 이 비밀 편지 안에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좋은 종목들을 이 편지에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카톡방에 죄송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비밀 편지라고 4글자를 입력을 하시면은요, 제가 우리 자기님들한테 이 비밀 편지를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 비밀 편지는요, 항상 같은 종목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요. 최근에 또 한 번 업데이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밀 편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비밀 편지라고 4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이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앞서서 비밀 편지에 대한 수익률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자, MBT라는 종목은 10일 날 비밀 편지가 나갔고요. 비밀 편지 이후에 40%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 비밀 편지를 받으신 분들, 이 비밀 편지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40% 수익을 봤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14일 날 비밀 편지 종목으로 우리 자기님들한테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3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비밀 편지 받고 매수하신 자기님들은 수익을 봤다라는 거겠죠. 제가 비밀 편지 종목들 역시 방송 이후에 노란톡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검색식,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검색식, 그다음에 비밀 편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고 싶으신 선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아니죠. 이 선물들 모두 다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선착순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근데 제가 항상 10분씩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기님들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분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본인이 받고 싶으신 선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방에 검색식 달라고 요청하시는 자기님들 너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또 선착순 20명으로 20분으로 늘었는데요. 지금 바로 빨리 입장하셔야 됩니다. 검색식과 비밀편지 모두 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비밀편지에서 이미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시면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최서우가 찜한 종목 코너인데요. 그렇다면 찜한 종목 힌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요새 너무 더운데요. 8월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종목이 있다고요? 우크라 재건 테마와 초전도 송전기술 연구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원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초전도체가 완전 핫했는데 초전도체 말고도 이렇게 원전 관련주 알아두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숨겨둔 찜 종목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또 아주 좋은 종목, 찜 종목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도 일단 우리 자기님들한테 퀴즈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우리 이제 이벤트성으로 우리 자기님들한테 지금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이 퀴즈는 제가 종목을 쭉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이 종목명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 자기님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종목명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객관식이에요. 이따가 한번 쓱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종목을 맞추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자, 그럼 이거를 왜 내느냐? 우리 자기님들한테 선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너무 특별한 선물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온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과정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종목명을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앞서서 드렸던 이 검색식이나 이제 비밀 편집 말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준비한 찜 종목은요, 발전 설비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발전 설비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제 방송을 그동안 좀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재건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 초반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좀 선점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분명 생기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투기성이 워낙 강하고 테마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인프라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력 인프라 하면 또 결국에 떠오르는 게 이런 이제 원전이라든지 화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 이런 발전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 설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 관련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랑도 같이 우리가 엮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11일 날 7월 11일 날 원래 장바구니로 한번 담아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에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잡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두 개의 힌트가 나왔죠. 발전 설비를 영위를 하고 있고 11일 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다라고 벌써 두 개의 힌트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한국전력도 이제 초전도 우리 지금 오늘 굉장히 핫했던 초전도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엮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같이 초전도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좀 엮이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자, 그럼 벌써 세 번째 힌트 나왔어요. 한국전력. 그렇죠? 근데 한국전력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드려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찜 종목은 뭘까요? 자, 1번은 한전산업이고요. 2번은 애플이고 3번은 마이크로소프트, 4번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힌트들을 잘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정답이 뭔지 유추가 되실 텐데, 자,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선물 드린다라고 했죠. 우리 자기님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만약에 정답이 1번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1번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정답이 한전산업인 것 같다라고 한전산업이라고 종목명을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아주 좋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그동안 이제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까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일부 좀 재확산되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31일 날 이 종목 역시 이제 엊그저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부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탈되지 않고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17%대의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관련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로 소개시켜드린 게 에이프로젠도 있죠. 이 두 가지 종목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풍제약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포인트들입니다. 특히 이제 임상 3상에 가까워질수록 모멘텀이 강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후에도 우리가 좀 상승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폴라리스 오피스 19일 날 말씀드렸던 거고 23%의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저랑 같이 좀 장중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톡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전문가님이 내주신 퀴즈 정답 아신다면 얼른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검색식과 비밀편지 오늘 특별히 선착순 20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선물 푸짐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화면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파워로직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용 기기 개발 및 교육을 위한 SBC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텔레칩스. 초전도 송전 기술 연구로 부각된 원전 관련주. 찜 종목 아주 핫한데요. 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